바로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카이스트 오조랩의 정만기고요. 앞서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GS1 디지털 링크 차세대 바코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는 굉장히 약간 좀 원론적인 어떤 GS1이 무엇이고 GS1이 어떤 표준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다는 정도의 어떤 그 표준에 대한 설명을 했다면 저는 좀 약간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코드들이 결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와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이 디지털 링크가 부제로는 원포올이라고 했는데 코드를 기반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표준으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원포올이라는 부제를 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코드, 그러니까 하나의 코드에 많은 정보를 담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바코드가 아닌 차세대 다른 개념의 바코드로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GS1 디지털 링크는 서비스 측면에서의 코드 활용성을 굉장히 효율성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도표로 말씀드리면,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코드는 결국에 어떤 제품이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코드책입니다. 근데 그거를 GS1 디지털 링크로 변화했을 경우에는 하나의 코드로 위에 보시면 프로모션이라든지 프로덕트 인포메이션 그리고 어떤 식품일 경우에는 이 제품에 대한 레시피라든지 동영상 이런 다양한 정보를 하나의 표준 코드를 가지고 소비자나 또는 고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측면에서의 어떤 코드성 활용은 디지털 링크를 가지고 확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GS1 코드는 앞에도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1974년에 처음으로 전 세계에 처음으로 바코드를 가지고 포스기의 스캔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껌을 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그때는 이 껌이 얼마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바코드가 스캔이 되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런 바코드가 1974년에 이런 형태의 바코드였다면 지금은 다 아시는 QR코드지만 GS1 디지털 링크의 QR코드의 규격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는 바코드 형태의 어떤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코드들이 4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사용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바코드의 정보는 단순하게 식별체계를 기준으로 이것이 무엇이고 이것에 대한 어떤 단순한 정보들을 직접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RFID나 포스기나 이런 것들의 정보를 주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GS1 표준에서는 이런 것들을 서비스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필요로 하고 시장에서 또는 고객들이나 기업들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코드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게 돼서 GS1 디지털 링크가 나오게 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QR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QR이라는 것들은 단순한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QR을 만들 때 URL, 홈페이지 주소를 넣는다든지 또는 명함 V카드를 넣는다든지 텍스트 베이스의 어떤 정보를 넣는다든지 단순 정보, 그러니까 양방향 통신이 아닌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코드로만 사용했는데 GS1 디지털 링크는 내가 준 정보를 다시 제가 피드백 받고 그 정보를 가지고 다시 고객한테 또 다른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체계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 뭐 예를 들어 물류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식품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부분을 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디지털 링크를 약간 배제하고 생각해 본다면 여태까지 이런 그 바코드 개념에서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그 단순 표준 코드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뭐 내부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링크를 소개해 드렸던 어떤 장점들을 GS1 디지털 링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이제 웹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아이디가 있는 기존 바코드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드는 포스기나 또는 RFID나 결국 단순 센서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급망이나 이런 쪽에 단순하게 폐쇄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에는 어떤 제조사가 물건을 제조한 다음에 그것이 생애주기, 생산부터 파기될 때까지 모든 정보는 본인들만 알아요.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타이어를 제조를 했는데 그 타이어가 어느 자동차에 들어갔고 어떤 휠과 연결됐고 이런 어떤 정보를 쉐어링하고 공유하는 측면에서의 데이터의 효율성을 보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공급망 프로세스는 본인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계속 그 바코드에 약간 좀 문제점을 갖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물류 및 배포에 의한 불완전한 데이터는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폐쇄적인 IT 시스템 때문에 갖고 있는 원론적인 문제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단순하게 코드를 쓰는데 이게 국제 표준 코드이긴 하지만 이 코드가 정말로 소비자가 봤을 때 좋은 코드인지 또는 신뢰할 수 있는지 투명성을 갖고 있는지 위변조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코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안에서의 문제점으로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DSL 디지링크는 쉽게 말씀이면 유니폼 솔루션이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생애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품이 처음에 태어나서 이게 어떻게 배송이 돼, 물류를 가지고 이동을 했고 이게 어떤 소비자, 어떤 리테일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그게 어떤 고객한테, 컨슈머한테 넘어갔고 그 컨슈머가 어떤 요구사항을 요청했는지 예를 들어서 기술 지원을 요청을 했는지 또는 아니면 뭐 제품이 고장이 났을 때 어떤 그 수리라든지 리페어를 요구했는지 그리고 이게 완전히 수명이 다했어요. 다 해가지고 파기가 돼서 리사이클링을 했을 경우에 이런 전반적인 모든 프로덕트의 생애 주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의 QR로 수집할 수 있고 식별할 수 있고 서비스를 재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링크는 유니폼 솔루션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우유인데요. 보시면 이게 이제 기존 우유예요. 우유면 얘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4가지의 코드를 썼습니다. 이제 보시면 우리가 알고 계신 바코드, GTIN 코드, 앞에 설명했던 GTIN 코드라는 걸 넣었고요. 이 제품의 프로덕트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길게 수기로 나열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매니팩처에 대한 정보, 그리고 마케팅 캠페인을 하기 위한 별도의 정보를 이렇게 라벨을 여러 가지를 정보를 주고 있어요. 결국에는 지금은 4가지지만 제가 주고 싶은 정보가 예를 들어 8개, 9개가 된다 그러면 제품의 라벨링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결국에는 제품의 원론적인 제품명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링크는 이렇게 많은 정보를 하나의 코드로 이용을 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려다 보니까 코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정보의 연결이 필요한 거죠. 정보의 연결이라는 거는 하나의 코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보를 커넥팅할 수 있고 그 커넥팅 정보를 다시 리다이션 해가지고 다른 정보로 바꾼다는 거죠. 다만 코드 자체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 링크의 핵심적인 장점이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GSN 표준 코드의 아이디를 가지고 결국에 리테일 인포메이션이라든지 프로덕트 인포메이션에 대한 정보라든지 제조자 정보 그리고 마케팅, 쿠폰이라든지 이런 리테일에 대한 가격 비교라든지 다양한 정보를 이 코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뒷장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에 이런 것들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런 라벨링의 단순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제조사 입장에서도 다양한 라벨링을 아닌 다양한 하나로 코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 단계에서도 약간의 ROI 측면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공정 단계에서 라벨을 붙이는 단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제조 소매 정보, 마케팅 정보, 쿠폰, 뭐 이력 정보 다양한 것들을 적어놨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에 GS1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링크에서 제공하는 링크 타입이라는 여러 가지 타입을 가지고 정보를 게더링하고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벤트를 만드는데 QR은 다 아실 거예요. QR은 우리가 이제 스캔을 하거나 어떤 뭐 스캐너를 가지고 핸드폰, 요즘은 많이 핸드폰을 많이 쓰시는데 어떤 그 스캔을 하는 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이 결국에 내가 정보를 주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제조사나 브랜드사 입장에서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GS1 디지털 링크는 양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바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보들을 좀 이 디지털 링크에 적용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개인의 어떤 정보를 필요하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오토스케이션, 인증 정보라는데 이 제품이 진짜 이 회사에서 만들어졌는지 또는 어떤 원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부터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고요. 프로덕트에 대한 콘텐츠라든지 케어 인스트럭션 그리고 레시피라든지 리사이클 정보, 레코멘드에 필요한 정보들이나 오퍼링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결국 이쪽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고객의 어떤 그 행위, 그러니까 로그인이라든지 개인정보를 추가한 어떤 그 정보를 가지고 제공할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그러니까 셀프 체크아웃 경우에도 결국에는 제가 금융이라는 것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결제에 기반으로서는 결국에는 아이디가 이제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 뭐 사이즈라든지 레지스트런트, 리오더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개인의 맞춤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QR코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QR코드를 가지고 저희가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장점을 서비스화 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차 몇 번 말씀드리지만 GS1 디지털 링크는 서비스에 적합한 GS1 표준 차세대 바코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면 어떤 그 데이터와 연결됐을 때 그리고 상호 보완적으로 데이터를 보완할 수 있을 때 어떤 베네핏이 있을지 좀 보겠습니다. 상호 운영성이라는 부분이 있고 인터넷 연결성, 동적 연결성, 독창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요. 상호 운영성 부분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기존 항목 코드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바코드를 쓰고 있는데 880이라는 어떤 여러 가지 그 바코드 표준 체계 중에 하나의 아이덴티티, 지팅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존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과감하게 변경하지 않고 적용할 수 있는 단순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을 변경할 때는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결국에 기존의 시스템을 얼마나 건드리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결국에 그게 비용이고 결국에 앞으로 나아갈 서비스의 어떤 편의성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상호 운영성 부분에서 핵심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성이라는 부분이에요. 뒤에 GS1 디지털 링크가 어떤 URL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지만 기존의 바코드는 제품 코드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 링크는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인터넷과 데이터의 커넥티비티를 제공하면서 정보를 다양하게 변경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상호 운영성을 기반으로 해서 인터넷 연결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또는 어떤 정보,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적합하게 브랜드나 제조사는 고객한테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이 동적 연결성이죠. 보시면은 여기 그 공급망과 소매 그리고 고객을 위한 데이터와 프로세스 연결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보시면 기존의 바코드는 실질적으로 아이덴티티, 식별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가 이동을 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데이터고 그 데이터가 결국에 데이터와 연결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데이터는 그냥 단순한 데이터일 뿐이에요. 그럼 이 제품이 예를 들어서 우유면, 아까 보였던 우유면 콘슈머가 나갈 때까지도 그냥 우유일 뿐이에요. 다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연 효율성을 가지고 고객 경험들의 어떤
정보를 취합할 수 있다 그러면 제조사나 브랜드 또는 유통 과정의 다양한 정보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연결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공급망과 소매 그리고 고객에 의한 데이터 프로세스를 굉장히 확장할 수 있고 편의성을 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 다음이 독창성인데요.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링크는 생애주기, 제품의 생애주기에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고 수집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QR코드라는 걸 약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QR은 내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 동시에 수집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수명주기, 아까 생산이 되고 유통이 되고 리셀러한테 가고 그 다음 콘슈머한테 간 다음에 재활용이 될 때까지의 모든 이벤트를 QR코드 하나로 수집할 수 있다는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제품 공급망에 대한 어떤 신뢰성도 주겠지만 브랜드와 제조사는 서비스 측면에서는 고객의 실제적인 경험을 제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바코드는 이제 아까 설명을 잘 드렸지만 그냥 이게 껌이에요, 우유예요 설명했지만 결국에 고객의 경험을 받게 되면 얘는 다른 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개선할 수 있는 제품이 생산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제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브랜드나 제조사도 중요하지만 고객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제 마케팅에 대한 능력 정보도 굉장히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앞에 말씀드린 표준도 있지만 서비스 측면에서 이런 데이터들이 이렇게도 연결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아까 보시면 기존 바코드의 체계랑은 좀 약간 다릅니다. 다만 표준을 사용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URI 방식으로 바꿨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요 https와 id.gs.org는 뒤에 설명드린 리졸버라는 서비스인데요. 그 URL이고요. 이 01이 아까 이현미 팀장님께서 설명했던 자료에 보시면 GT 코드를 설명하기 위한 AI고 이게 GT 코드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https 별도 도메인이 붙어 있어요. GS1 디저링크를 운영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술은 리졸버라는 플랫폼,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솔루션이 핵심적으로는 상위 기관, 우리 도메인처럼 상위 리졸버가 있고 중간 리졸버가 있고 기업 리졸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도메인이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우리 도메인을 운영할 때 최상위 닉을 가지고 있는 도메인 기관이 있고 그 다음 그거를 유통하는 과정에서의 도메인의 기관이 있을 거고 그 다음 기업에서 보시면 다들 도메인 서버 또 운영을 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적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기업이 리저버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요거의 장점은 뭐냐면요. 기존에 이제 GS1이 갖고 있는 리저버 서비스도 내가 다이렉트로 어떤 정보를 저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기업이 갖게 되면 내가 원하는 때 이 GT 코드에 다양한 정보를 바로바로 수정을 해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근데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리졸버 서버도 상위 기관에 있는 리졸버 서비스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그 오브젝트를 리서치하는 과정에서의 단계는 DNS 서버랑 동일하게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 보셨던 거랑 조금 더 차이가 있는데요. 단순하게 짙은 코드만 넣을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앞전에 강의에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AI 코드가 있었어요. 17번이라는 것도 있었고 유통 기한 코드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똑같이 디지털 링크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01이라는 디팅 코드를 넣을 수가 있고요. ABC라는 로또 번호, 배치 로또 번호를 넣을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시리얼 번호, 시리얼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전원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17이라는 유통기한이라는 정보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고 이 부분은 아까 이제 기업이 운영할 때의 정보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똑같이 GSM 표준과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인프라나 시스템을 크게 바꾸지 않고도
이 디지털 앵커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편의성을 제공하고 표준이라는 것을 가지고 또 하나의 다른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라벨링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앞에 그림도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기존에는 이 코드 호드 하나가 하나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려니까 뭐 코드가 여러 개 붙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디지털 링크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QR 코드를 가지고 저희가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QR은요, GS1 디지털 링크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QR은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알고 있는 코드고요. 인식도 하고 있고 이 QR을 어떻게 쓰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QR만 보면 바로 핸드폰 꺼내서 스캔을 해요. 가장 많이 쓰는 코드이고 많이 사용자들이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QR을 활용해서 GS1 디지털 링크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리졸버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졸버는 아까 이제 이현배 팀장 말씀드렸지만 GS1이 갖고 있는 아키텍처, 임플리메이션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누구나 접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걸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앞전에 보였던 URL을 가지고 리졸버가 리퀘스트를 받게 되면 그 짙은 정보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정보로 리다이렉션 할 수 있는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리다이렉션 하는 정보에 대한 규약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디지털 링크 임플리메이션 가이드라든지 아니면 문서를 보면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GS1 땡땡 PIP라는 링크 타입을 쓰게 되면 GTIN 코드를 가지고 프로덕트 인포메이션이에요. PIP가. 프로덕트 인포메이션을 리다이렉션을 해주게 되고 아니면 GS1 땡땡 비디오라는 링크 타입을 쓰게 되면 이 제품이 갖고 있는 동영상을 보내주십니다. 식품일 경우에는 뭐 요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품일 경우에는 뭐 제조하는 단계에서 어떤 동영상이라든지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바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PIP, 아까 말씀드린 GS1 링크 타입은 사용자가 리졸버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요. 기존 QR코드는 내부에 어떤 URL 정보를 바꾸게 되면 QR을 다시 발행하셔야 돼요. 근데 컨슈머 제품에서의 QR코드를 재발행은 굉장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존에 나갔던 QR코드를 바꾼다는 거는 포장을 다 바꿔야 된다거든요. 생산 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링크는 QR은 변하지 않고 리졸버 안에서 정보를 바꾸기 때문에 QR의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그 URI 링크를 가지고 GS1 리졸버 서비스에 연결하게 되면 그 정보를 가지고 소비자는 제품 정보가 있는 웹사이트라든지 쿠폰 정보, 여러 가지 정보를 갈 수 있고요. 소매점 상에 있는 제품 비디오, 제품 정보, 가격 정보, 뭐 리사이클 정보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확장하면서 응용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리졸버 말씀드려서 설명을 드렸어요. DNS 체계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DNS랑 똑같은 건 아니고요. DNS의 어떤 논리적인 개념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리졸버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 MO들, 각 나라별로 갖고 있는 뭐 MO들에 대한 리졸버가 있고 기업이 갖고 있는 리졸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에 있는 리졸버에서 GTIN 코드를 가지고 질문을 했을 때 없으면 그 아래로 계속 내려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기업에서는 나는 나만 할 거야 라고 하는 기업들도 있었거든요. 참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떤 그 데이터 공유에 대해서 좀 많이 폐쇄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그럴 경우에는 결국에는 컴퍼니 리졸버를 엔터프라이즈 형태의 프라이빗으로 구축을 해야 되는 과정을 거치면 가능을 합니다. 다만 그랬을 경우에는 자기 제품만 자기가 알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개방성이나 아니면 다른 유관되는 부품이라든지 유통사라든지 이런 업체들과의 데이터 공유는 굉장히 좀 난해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B2B, B2C로 봤을 때 장점이 뭐가 있냐 그러면 결국에는 비스마트 제품을 가지고 인터넷 연결해서 어떤 정보를 취합할 수 있게 해서 고객의
성향이라든지 고객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이제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 금방 가네요.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조 및 공급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쇼핑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소매들의 매출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QR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정보를 인베디드 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정보는 결국에는 기존의 웹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고 웹 서비스에서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데이터의 첨부에 대한 정보는 똑같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형태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규제 요구사항을 내용에 대한 효율적 이행도 할 수 있고 상표 보호 및 브랜드의 가치에도 굉장히 위험을 감소할 뿐만 아니라 매출 증대에 대한 효과도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B2C에는 이 그러니까 GSM 국제 표준, GSM 코드를 가지고 디지털 링크를 함께 썼을 경우에 결국에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고 사용자 입장에서 국제 표준을 따지는 게 아니라 국제 표준을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들에 중점을 둘 수 있고 결국 이게 매출 증대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장표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큰일이네요. 이거는 디지털 링크를 좀 다른 측면에서 본 겁니다. SEO는 아실 거예요. 서치 엔진 오퍼레이션 부분인데 기존에는 우리는 구글에다가 계속 검색했어요. 손을 쳤습니다. 구글은 다 아시겠지만 돈을 낸 사용자는 상위 8개 링크에 보여주지만 그 밑에 정보는 85%가 거의 거짓 정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QR코드를 스캔했을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데이터로 전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고객한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SEO 입장에서도 기업에 대해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더 좋은 정보를 단순한 작업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개념인데요. 앞에는 이제 GTIN 코드를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디지털 링크는 GLN 코드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011이라는 GTIN 코드에 EI 코드가 있는데 그 부분을 414로 적용하게 되면 GLN이라는 거는 글로벌 로케이션 넘버래요. 우리 말하는 이제 지번이나 번지수를 GS선을 표시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고 이거는 버스의 QR코드를 가지고 이 버스 정류장을 GSM 코드로 표시하게 됩니다. 이 객체를 기반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고요. 요거는 저희 그 부산 그 연구소의 GLN QR코드입니다. 이거는 이제 GTIN 코드인데 삼진어북을 예를 좀 든 건데요. 이런 바코드를 QR로 전환해서 스캔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링크 타입을 가지고 얘네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예를 들어 삼진어북이라는 것이 삼진어북만 파는 게 아니라 코스트코, 홈플러스, 이마트 다 팔 거예요. 다 파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QR을 스캔하게 되면 어느 리셀러한테 가더라도 똑같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링크는 굉장히 다양한 효율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로케이션 넘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즘에 그 간판에 많이 QR이 들어가는데 그 QR은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의 정보나 아니면 뭐 이벤트를 하기 위한 웹페이지 URL만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공하는 디지털 링크에 GLN 코드를 적용해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얘는 하나의 코드를 가지게 되고 이 매장의 GSM 코드를 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프로모션 코드라든지 여기에 어떤 제품들이 있고 그 제품 코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들을 한 번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건설하고 디지털 트윈 쪽인데 하나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런 부품이나 자재들의 코드들은 이미 GSM 코드를 다 쓰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다 쓰고 있고요. 여기에 QR로 적용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적용이 되게 되면 기존은 그냥 이 코드를 가지고 어떤 문이다 정도가 알 수 있겠지만 이걸 적용하게 되면 결국에 이 구조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 도면이 굉장히 많이 바뀔 텐데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 도면과 연결을 해서 바로 정보를 받을 수 있다든지 건설 자재 자산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리서치 회사에서 한 거는 1년에 도난품, 그러니까 자재 도난품이 한 10억 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디지털 링크로 자산 추적을 해서
방지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벤토리, ERP나 SCM에 대한 인벤토리 관리라든지 이력 추적, 그리고 제품에 대한 정보, 인증, 그리고 이제 요거는 QR코드를 통해서 이 제품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또는 확장되어서 이게 AR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발생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타버스나 디지털 트윈이나 3D 모델링이나 모든 것들은 실물 자산을 그대로 가상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려면 실물 자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코드나 정보들은 결국에는 가상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디지털 링크가 굉장히 활용적이고 서비스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국제 표준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국내 업체 중에서 디지털 링크를 가지고 하고 있는 업체들이고요. 식품이나 굿즈나 지역에서 제조회사에 대한 제품 정보, 뭐 ERP라든지 ESCM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가지고 디지털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 체감을 수집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내 업체 중에 GSN 디지털을 가지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력 추적을 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 QR 베이스로 적용할 수 있는지 부분이고, 이력 데이터 부분은 결국에는 GSN 코드를 가지고 이벤트를 수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셉인데요. 이 사례는 나중에 자료를 오픈할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셉도 GSN 코드를 가지고 자산에 대한 재고 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비스 셉 하나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디마크라는 거에 통해서도 얘네는 약간 좀 다릅니다. QR코드가 안 보이시죠? 얘네는 안 보이는 QR코드로 제품에 들어가 있어요. 다만 스캐너에서 얘를 인식하게끔 앱을 만들어서 한 거고요. 결국에는 요 안에 QR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리안 로직스틱 같은 경우에는 QR, 이런 어떤 자산에 대한 QR을 가지고 얘네 플랫폼을 통해서 도면이라든지 매뉴얼을 가지고 운영 프로세스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트러스박스는 이제 캐나다에 있는 업체인데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이미 이제 GSN 디지털 링크로 구축을 해놨어요.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고객이, 그러니까 기업이 어떤 정보를 직접 구축하지 않아도 이런 기업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는 트러스박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GSN 스위스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디아도 마찬가지고 얘는 마스크거든요. 마스크인데 얘를 찍게 되면 마스크에 대한 정보라든지 마스크가 어떤 원료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좀 지나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GSN이라는 것은 앞에 설명드렸고 GSN이 국제 표준이기 때문에 쓰는 코드는 아닙니다. 굉장히 효율적이고 많은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GSN을 쓰는 거고요. 이 선라이즈 2027은 지금 아까 보신 우리 GSN 이사회에 있는 P&G라든지 월마트라는 이런 대형 유통회사들이 GSN, 그러니까 2D 바코드, QR코드 체계에 GSN 디지털 링크를 계속적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굉장히 많은 적용이 될 겁니다. 그게 이제 27년까지 많은 것들을 적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저장성 같은 경우에서 이제 한 6,500만의 인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재배되는 생산물에 대한 아니면 여기에서 유통되는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해서 80% 식품에 대해서 디지털 링크, 그러니까 GSN 2D 바코드 체계를 적용했다는 게 중국 주정부와 GSN 차이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네, 일단은 뭐 질문을 받아야 되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좌장이 안 계셔서 혹시 질문이신가요? 네, 없으시면 여기 맡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약간 좀 쉬었다가 다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